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는 7 행성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점성학에서는 천동설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으로 다루고 있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일, 월, 년 이렇게 시간의 단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는 법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무사히 생존을 유지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올 수도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점성학이 가진 원래의 목적은 길흉화복을 점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 떠도는 행성이나 별들의 천문학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들이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나 자연적인 현상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점성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성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삶의 시간을 알려주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계가 속한 이 방대하고 영원한 우주 전체를 놓고 본다면요, 우리들 개개인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의 점에도 지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고요.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 무한대로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나라는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또 나라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끝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인 세상, 내가 태어났을 때 날짜,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베딕 점성학 차트는요, 항상 운행하고 있는 하늘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천문학적인 사진과도 같아요. 이는 마치 우리들의 얼굴이 항상 변화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찍은 사진의 모습에 나타난 얼굴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가 타고난 출생 차트는 변화하지 않는 숙명, 그러니까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하는 성별 관계, 가족 환경, 우리가 가진 성향이나 재능,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인 여건 그리고 인생의 큰 흐름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나 마음, 감정처럼요. 현재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성들의 흐름은 우리가 타고난 숙명적인 여건들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운명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를 트란짓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우주적인 흐름에 부응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숙명과 운명의 흐름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 하는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후와 케투처럼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우주적인 흐름 등에 대해서 동시에 끼어 있을 수 있으면은 우리는 암리따라고 하는 영생불로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록 우리가 천동설을 가정하고 있지만 지동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주관적인 세상에 내가 가진 재력과 자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어떤 지표
그리고 내 삶의 흐름과 시간을 제대로 알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객관적인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변화하는 내 인생의 계절을 제대로 준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과도 고립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도태하기도 쉬워서 삶이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들의 중심에 있는 순수한 영원 불변하는 순수 자아를 나타냅니다.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어 유일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지고 뜨는 달은 항상 변화하는 우리들의 감정적인 자아, 그리고 각 개인이 타고난 개체적인 자아를 나타냅니다. 태양이 뜨고 짐으로 인해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끝이 나죠. 그리고 달이 뜨고 짐으로 인해서 밤이 유지되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태양과 달의 사이클로 인해서 무수하게 지구상의 생명들이 태어나고 유지되고 그리고 시간의 사이클들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파워풀한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태양과 달을 정기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라후와 케투는 우리 개개인이 타고난 파워풀한 까르마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보통 까르마를 나쁘다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까르마는 중립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인과 법칙을 의미하는 단어죠. 좋든 나쁘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 마찬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순간적으로 포착한 행성들의 천문학적인 도표는 우리가 타고난 라시 차트, 그러니까 호로스코프 출생 차트요. 우리가 타고난 불변하는 숙명적인 고리를 나타냅니다. 화성이나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은요. 그리고 다른 행성들은 모두 이렇게 육안으로 하늘에 확인이 가능한 실체를 가졌는데요. 유일하게 라후와 케투는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2번씩 보름달과 금음달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만 볼 수 있는 전문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인 포인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존재, 라후와 케투의 존재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타고난 까르마, 분명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파워풀한 힘이 분명히 있는데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라후와 케투는 우리가 가진 무의식적인 힘, 거부할 수 없는 힘, 우리가 타고난 까르마적인 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생불멸이 되기는 했지만은 원래는 아수라였죠. 라후와 케투가.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데려다 줄 우리의 까르마가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후와 케투처럼 속임수를 썼으라도 대받을 틈에 끼어서 앞니딸을 한 모금 얻어 마셔야만 영생불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대바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라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자기들만이 앞니딸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속여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천상에 살고 있는 대바들은 사는 게 너무 쉽고 편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아수라들은 너무 충동적이고 어리석어서 깨달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대바들과 아수라들 중간에 있는 존재,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그 내면에 대바와 아수라의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깨달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힌두 신화에 나오는 유제주 비슈누가 정기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을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도 비슈누가 환생한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언하를 휘젓는 대사에 얽힌 신화를 통해서 라후와 케투의 탄생 신화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나머지 7 행성들의 얽힌 신화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차례대로 이 행성들의 얽힌 신화들을 소개해 드리게 하겠고요. 어쨌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책들을 참고하시면은 행성들의 신화들이 잘 기술되어 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행성들의 신화의 기준을 해서 행성들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서로 친구이냐, 적이냐, 중립이냐 하는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행성들의 상호관계를 라지타디 아바스타즈라고 합니다. 라지타디 아바스타즈는 행성들의 상호관계를 숫자적으로 산출한 도표인데요. 행성들이 우리들 삶의 성공과 행복들을 좌우하는 키 컨셉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딕 첨성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과도 마찬가지로요. 인맥이 좋고 상호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좋은 행성들은 그렇지 못한 행성들에 비해서 자동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저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충족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들 출생 차트에서 행성들이 좋은 훌륭한 라지타디 아바스타즈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힘들고 어렵게 돼요. 그런데 그림자 행성인 라후와 케투는요. 다른 행성들은 독자적으로 라지타디 아바스타즈를 가졌는데 라후와 케투는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라지타디 아바스타즈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들의 라지타디 아바스타즈는 다른 행성들과의 상호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자 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후와 케투 그리고 다른 우리들 내면에 있는 미지와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은 좋아하지만은 라후와 케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혼자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달은요. 나날이 들쑥날쑥 변화하는 감정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변화하는 감정과는 우리가 친숙한데 그 이면에 깔린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식도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다뤄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 차트에서 라후와 케투가 나타나는 자리는 우리의 생에서 현생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자리이자 그리고 운명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차트, 삶이라 하더라도
라후와 케투의 길을 따라서 순순하게 걸을 수 있으면은요, 그러한 삶은 축복과 영생의 삶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바누처럼 영생적인 넥타를 얻을 수 있으려면요,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다른 아수라들과는 달리 순간순간 작용하는 우리들 마음의 습관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의 습관적인 성향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건강한 신체, 마음,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이 꾸준하게 필요하게 됩니다.